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2강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일러의 법칙, 그 다음에 파레토의 법칙, 롱테일 법칙이라는 법칙들이 있어요. 이 법칙들은 이제 마케팅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법칙들인데,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또 애터미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네트워크 사업자, 우리는 자영업도 아니고요. 사업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 개인 사업가가 나는 또 되게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바뀔 수 있어요. 유통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물건을 전달하는, 또 사업 비전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또 소개자의 역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터미의 제품들을 대표로 광고하는 광고인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왜 이 일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죠.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을 봤더니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로 반드시 성공이 되고 스스로 써봐야 돼요. 내가 써보지, 내가 100% 애용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판다? 그러면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안 써.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데 누군가한테 이걸 팔고 싶어. 그러면 자영업자,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내가 100% 써본 거를 감동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 광고와 유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물건 회사 팀을 연결한다. 그리고 무점포로 나만의 네트를 구성한다. 적은 자본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소득을 창출한다. 시간을 압축하는 일이다. 연쇄 소개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투두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인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업의 빅 비즈니스의 어떤 그 비전보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더 먼저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피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품을 사달라고 할까봐. 그쵸.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제품들이 비쌌기 때문에 그거를 막 사달라고 강매를 시킬까봐 내가 연락 오는 전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나 해라는 말을 이제 정말 많이 하죠.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괜히 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너 돈 벌면 내가 할게 라는 그 말을 계속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핑계로 가장 멋진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완해서 호일러라는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일러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이 유통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 상거래가 되게 유명하게 이뤄지는 그 시장에서 이제 자기네들 물건을 자기가 파니까 물건이 막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세워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만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랬더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그럼 호일러의 법칙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 라인과 파트너 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그걸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라는 스폰서가 있고요. B는 본인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C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해가지고 초대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여기 퍼센테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본인이 90%를 하고 스폰서한테 10%를 맡기려고 한 오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은 나는 10%밖에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스폰서가 90%를 할 수 있게끔 나의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10%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스폰서는 그 사업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만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 스폰서가 90%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저희는 스폰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스폰서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릿지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릿지에 5가지 역할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었을 때 하는 역할인 거죠. 자, A의 프로모팅, 스폰서의 프로모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보 전달 A는 90% 정보 전달만 전달하기 위한 액션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C한테, 내 소비자한테 이 A에 대한 프로모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똑같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닐봉지에 싸는 거랑 고급 케이스에 싸는 거랑 완전하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스폰서의 장점을 얘기를 해서 프로모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C가 앉아있는 그 소비자가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폰서에서 자녀를 놓고 장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적으로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멈췄어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예, 이제 들려요. 네, 그래서 안 들려요. 들려요? 들리세요? 안 들려요? 네, 지금 들려요. 아, 네네네. 그래서 A를 온전하게 이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정말 잘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허언증으로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프로모팅은 예쁜 거를 좀 더 예쁘게 말하는 거지, 없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아직 10억도 안 벌었는데 10억 벌었어 라는 이런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깨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주되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자, 우리 홍미선 팀장님, 제가 만약에 홍미선 팀장님이 제 스폰서라고 하면 어떻게 프로모팅을 할 거냐면,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프로모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 스폰서를 만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 A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분위기 조성도 마찬가지고 좌석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카페를 갔는데 문이 보이는 데를 C를 안 치면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데 계속 그걸 쳐다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석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들을 조금 내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업장 만약에 센터를 모시고 가시는 거면 센터에 대한 분위기도 미리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오픈마인드를 조성시키시는 게 좋죠. 이게 너가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가 아닐 거야, 한번 검증을 해줘봐 라는 어떤 그런 말들로 이제 오픈마인드 조성을 해주면 좋고, 내가 먼저 스폰서가 얘기를 할 때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적을 준비를 하시면 일단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C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 B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상황들이 어색해가지고 중간중간에 B가 내가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정보를 90% 전달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부한 리액션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웃기기는 한데 스폰서가 그 사람을 처음 보죠. C라는 사람을 처음 보죠. 그런데 되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진짜 풍부하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또 뭐랄까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강의를 했을 때 우리 김민혜 사장님이 진짜 리액션을 잘하거든요. 김민혜 사장님, 네. 네, 우리 리액션 어떻게 하나요? 추임새 막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진짜? 대박. 그렇구나.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딴 생각을 했다가도 대박 이러면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중간중간에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스폰서님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C를 대신해서 미리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C는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색해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꿍해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캐치를 해서 마지막에 스폰서님 그 설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을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 상한선까지 가면 상한선을 몰랐을 때 이거 그러면 위에 사람들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냥 C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끊기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자꾸 이현민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끊기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C를 잘 이제 알고 끊겼네. 안 들려요. 끊겼어 또. 잘 안 들리세요. 왜 그럴까?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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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C를 이제 C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C를 잘 알고 있잖아요. C가 자녀한테 관심이 많은지, 돈에 관심이 많은지, 내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지, 훌륭한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C가 듣고 있다가도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조금 이제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게 안 나와요? 자꾸 끊기네요, 국장님. 왜 그러지? 네, 들릴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오류를 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스폰서들이 클로징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클로징은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라 클로징은 관계를 담보로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님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줬을 때 우리 이렇게 검증된 거니까 너랑 나랑 진짜 부자 돼서 여행 다녀보자. 뭐 이렇게 관계를 담보로 해서 클로징을 내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스폰서한테 클로징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스폰서는 갑자기 가서 갑자기 클로징하고 와야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클로징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강한 펀치를 날리셔도 돼요.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너와 함께 할 거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관계를 담보로 한 클로징 멘트를 우리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는 90%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 나는 그 정보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내가 5가지로 내 역할들을 충실히 10%지만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사업 설명이 어떻게 된다? 잘 돼서 사업자로 나온다. 그쵸? 그래서 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스폰서랑 연결하는 사업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정보 전달하는 데서 되게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위에 스폰서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사업이 우리 사업을 조금 더 크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호일러 법칙은 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적용시킬 법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은 항상 우리가 미팅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내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레토 법칙하고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케팅 용어로 뜨기 시작한 거는 사실 파레토 법칙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쓰이는 법칙인데 저는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롱테일 법칙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 보시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래요. 빌브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개미를 관찰을 한 거예요. 개미. 그런데 그 많은 개미 중에 진짜 신기한 거는 20%만 일을 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 20% 일하는 개미들이 그 80%의 개미들을 다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탈리아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이탈리아에도 20%의 부의 사람들이 나머지 빈자들 80%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수를 가르쳐요. 이 파레토는 20%, 10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2명의 특정 소수가 경제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많은 거를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안 나오네요. 이 80%를 품어요. 80%를 책임져요. 그래서 그 파레토의 법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됐을 때는 어떠냐면 우리 일명 말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대기. 그 꼭대기 있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수입이 나머지 80%의 수입보다 더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특정 소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위를 올라가려고 해서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짓밟든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든 과정들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그 특정 소수의 파레토의 법칙에 들어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어찌 보면 그 특정 소수가 되면 너무 좋지만 무섭기도 한 법칙이기도 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에서 살벌하게 네트를 짜고 있다가 애터미를 딱 들어왔을 때 어머 이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보는 거죠. 앞에만 보면 이게 공룡이라는 거 딱 아시죠? 얼굴만 보면.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상위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그 중에서 마진율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것들을 팔겠죠. 왜냐면 마대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그 중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소비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제품들이 비싼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트워크는 특정 소수만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레토의 법칙에서 비싼 물건들만 팔아야 돼요. 왜냐? 특정 소수한테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출이 일어나려고 그 매출을 나머지 80%를 이제 매출을 이제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글쎄요. 애터미는 제가 이제 그 특정하게 비싼 제품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애터미 제품 중에서도 주력 상품들 있죠. 해모임, 앱솔루트가 파레토 법칙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물건들, 그 두 개만 팔아서 저희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롱테일 법칙은 뭐냐면 그 20%, 뛰어난 20%, 잘 나가는 20% 물건들이 아니라 그냥 잘 나가진 않지만 소소하게 그냥 구매하는 것들이 가늘고 길게 구매했을 때 이게 파레토의 법칙보다 매출이 더 클 거야 라고 더 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생필품 있죠. 우리 생필품이 PB가 크진 않지만 매일매일 쓰는 매일매일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하는 그런 생필품이 롱테일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자몰하고 애터미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애터미몰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제 다루는 쇼핑몰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파레토 법칙으로 적용이 되고 아자몰 같은 경우는 PB가 10%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냥 지금 올라오는 PB들 보시면 아자몰에서 500PB, 700PB, 뭐 1200PB 이렇게들 그냥 소소하게 올라오는 그 PB들이 롱테일 법칙으로 작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파레토 법칙하고 롱테일 법칙을 같이 갈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가지에 몰려있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기회도 있겠지만 위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레토랑 롱테일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애터미 사업이 저희한테는 정말 변수가 적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야. 파레토 법칙. 이거는 저희들이 부업자, 사업자를 만드는데 20%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파레토 법칙에 적용을 시키고 무슨 소리야. 이제는 대중의 힘이야. 롱테일 법칙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탄탄한 소비자 그룹들 정말 나와 상관없이 애터미 물건이 좋아서 그냥 스스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업자와 부업자와 그리고 오토 소비자가 정말 내 바이너리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을 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탄탄하게 잘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세계 최대 오프라인 서점 중에는 정말 13만 권의 책이 있대요. 거기서는 베스트셀러들만 판대요. 베스트셀러들만. 그래서 미미한 책들은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인데 정말 내가 찾는 검색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검색하는 그 모든 책들이 다 들어있어요. 230만 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 개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냐 롱테일이냐 이 법칙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애터미는 그 두 개가 다 접목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애터미 사업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자, 애터미 쇼핑몰은 파레토 법칙이 이제 작용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애터미 아자몰은 롱테일 법칙이 작용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두 개의 법칙을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좀 굉장한 일인 것 같고요. 며칠 전에 그 백승진 국장님이 그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쇼핑몰 하나를 창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저희 가입비, 진입비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두 개의 쇼핑몰을 잘 운영하고 그 법칙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사업을 돌릴 때 잘 활용이 되면 큰 사업이 정말 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왼쪽. 그러면 계보도 속의 파레토 법칙을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자, 10명의 회원이 가입이 됐어요. 그 10명의 회원이 정말 모두가 다 사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20%를 끌어냅니다. 2명의 부업자를 먼저 만드세요. 2명의 부업자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수당을 받는 소비자들이죠. 그러기 전에는 이제 오토 소비자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지어서 오토 소비자들 그룹에서 또 20%를 부업가로 뽑아냅니다. 부업가로 뽑아내서 그 부업가들은 한 달에 3번, 4번 이렇게 수당을 늘려가는 부업가들이죠. 그 부업가들에서 또 20%. 자, 잘 봐봐요. 내가 10명이 회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10명이라고 하지 말게요.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의 회원에서 20명이 오토 소비자가 된다고 가정해요. 그쵸? 그 20명 중에서 또 20%면 4명이죠. 4명이 부업자가 됩니다. 4명의 20%면 0.8이죠. 1명이죠. 1명이 전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레토의 법칙을 계보도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20%씩 끄집어내는 특정 소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싶죠.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계보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더 해서 부업가로 만들어 봐야겠네. 어머, 부업가 벌써 한 달에 4번 정도 수당을 탔으면 한 달에 8번 타는 것도 가능하겠네. 그렇게 특정 소수를 끌어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계보도를 보시면서 파레토 법칙에 적용을 시키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 계보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파레토 법칙을 이제 여기 그 계보도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20% 특정 소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0%가 누굴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을 이제 계보도 속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롱테일 법칙 같은 경우는 오토 소비자로 많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2만 PB 썼어요. 그런데 다음 달 됐더니 5만 PB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롱테일 법칙에 의해서 더 많은 PB가 더 많이 마트 체인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제 계보도 속에서 오토 소비자로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 계보도 속 안에서 파레토 법칙, 롱테일 법칙이 다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하는 것 속에서 부업자, 사업자들은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내가 그 스폰서랑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계보도 속에서 3가지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가지 법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일머리를 안다고 하죠. 일머리를 아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의 일머리. 우리는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특정 소수를,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서 특정 소수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또 롱테일 법칙으로 정말 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무조건 물티슈는 여기 거 써야 돼 라고 하시는 그런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특정 소수를 스폰서와 호일러 법칙으로 연결해 주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호일러 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잘 알아서 사업의 비전을 정확히 제대로 보여주시면 되고, 파레토의 법칙을 잘 사용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그 사람이 1,000만 원 벌어가도 배 안 아플 사람들을 특정 소수를 이끌어서 임페리얼을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롱테일 법칙을 잘 사용을 해서 든든한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서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는 거죠. 끊겨요? 끊기나요? 네. 왜 그러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끊길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이 노트북이 조금 이상한가 봐요. 네, 일단 지금 핸드폰으로 켜갖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디 갔어?
해피. 엄마는 해피.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들리세요? 들리세요? 끊기네. 조민경 사장님, 팀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조민경 팀장님,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네. 네, 이렇게 해서 왜 오늘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호일러 법칙, 파레토의 법칙, 롱테일 법칙을 마케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그 마케팅에 잘 활용을 하면, 잘 활용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돌아가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사업에 적용을 시키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애터미는 이 세 개의 법칙이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정말 잘 활용이 되는 네트워크 사업이라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부터 호일러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롱테일의 법칙을 내 계보도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2020년 무엇을 얼만큼 거둘 것인가 했던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함께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초심입니다. 초심. 할 것.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준비해 보시는 분이니까 아는구먼요. 아니,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서.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다. 사진 찍었죠? 네, 사진 찍으실 거예요? 찍었어요. 박종희 선생님 빨리 나와요, 빨리. 박종희 팀장님 빨리 나와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얼굴 나와주세요, 얼굴. 자, 이거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